안녕하세요. 프리미엄리그스 박태하입니다. 오늘은 PM의 비타민 C, 젤슈츠, 이 젤슈츠에 대해서 성분과 기능,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슈츠에 함유된 영양 기능 정보를 보면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져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철의 흡수에도 필요한 성분이라고 나와 있고, 비타민 C,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셀레늄, 이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젤슈의 성분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죠. 전 영상 파워 칵테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비타민 C와 비타민 E, 항산화 대표 비타민 A, C, E,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면서 항산화의 대표 미네랄 성분인 셀레늄, 이 셀레늄 성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젤슈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젤슈추가 젤이 독일어로 세포고, 그리고 슈추는 보호라는 뜻이에요. 항산화의 대표적인 기능이 세포의 산화를 방어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젤슈추는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젤슈의 원료들은 식물 영양소들이에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차,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황색 식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리류들, 아세로라, 라즈베리, 아로니아, 블랙베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과, 광황, 계피, 당근, 토마토. 이런 항산화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항산화 기능이에요. 우리 인체는 약 60조 개 이상의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각종 첨가물이나 방부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음식들, 뭐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체내에는 유해산소가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 유해산소가 많아질수록 세포를 공격해서 산화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젤슈츠의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유해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젤슈츠의 비타민 A는 녹황색 식물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A에는 식물성 베타카로틴과 그리고 동물성 레티노이드로 나눠져요. 이 식물성 베타카로틴은 동물성 레티노이드보다 활성이 적은 편이지만 우리 소장에서 레티놀로 변해서 이 비타민 A의 활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동물성 비타민 A의 체내 축적 문제 때문에 젤 수치를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젤 수치는 식물성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찾아보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일정량을 유지했을 때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혈관이나 눈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가장 안전한 급원이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이죠. 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핍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상피세포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건조해져서 딱딱한 조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딱딱해진다는 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점액 분비 같은 기능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세균이나 박테리아도 우리 체내로 쉽게 들어오게 되는 환경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은
무조건 촉촉해야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헐기도 하고 균열도 생기고 염증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입안부터 뭐 위장, 소장, 대장 대부분이 점막이에요. 어디 부위의 점막이 건조하고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의 이름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입 안이 계속 헐어 있는 상태다. 또는 대장 점막이 계속 헐고 손상이 된다. 이게 처음에는 따갑고 불편한 증상일 뿐이겠지만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입안이나 위장, 대장 같은 이런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점막 보호가 건강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촉촉한 점막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잘 안 보이거나 눈이 건조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눈 관련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 눈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A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젤슈추에 포함된 비타민 C, 이 비타민 C에 대한 기능은 뭐 찾아보시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비타민 C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항산화 비타민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 녹슬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자신이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아무리 고용량을 드셔도 잘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뭐 그런 비타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 영양기능 정보에서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 비타민 C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콜라겐 합성이라는 거예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처지고 주름지고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장기들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세포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게 콜라겐의 주 기능인데 쉽게 생각해서 결합이 안 되면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한데 이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는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만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비타민 C를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비타민 C는 이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도 관여를 하는데 이 부신이라는 게 신장 위쪽에 작은 기관, 내분비 기관이에요. 남성 호르몬을 만들거나 브레인에 관련된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이 부신이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자극에 대한 신체 대사와 면역 반응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이 부신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면 피로감이 많아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C가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요즘에는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으로 어떤 질병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양질의 균형 잡힌 영양소로 내 몸 자체의 기능을 올려주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비타민 B군인 액티바이즈와 비타민 C는
부신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비타민 C의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박사님들의 논문이나 연구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게 이 비타민 C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남은 성분이 셀레늄. 항산화 물질의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이 셀레늄, 무기질이에요. 질병의 90% 이상의 원인이 이 유해산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해산소 때문에 세포막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셀레늄이 이 유해산소 제거와 억제 기능이 있어서 인체의 조직이 노화되고 변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알려진 미네랄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영양소 각각의 세부 기능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봤거든요. 이 젤수추는 약방의 감초 같은 비타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막이 건강해야 내 몸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젤수추는 점막 건강에 꼭 필요하다. PM 식품들이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점막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 섭취할 때 뭐 따갑다, 쓰리다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젤수추를 섞어 드시거나 따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이 위장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도 PM 제품을 드시기 전에 젤수추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걸 제가 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젤수추의 섭취 방법은 물 150 정도에 약 3스푼 정도를 섞어 드시도록 안내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양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리스토레이트, 이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이거 꼭 드셔야 되는데 상담하다 보면 유독 이 미네랄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 젤수추를 섞어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위가 많이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이 전문가와 건강이나 제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드시면서 이 몸에 적응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다른 곳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본인의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와 함께 PM을 함께 하실 소비자분이나 사업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